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16일 밤 10시 43분입니다. 방금 끝난 베이징 동계올림픽 여자 쇼트트랙 1500m 경기에서 최민정 선수가 넉넉하게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이 1500m는 경기장을 13바퀴 도는 장거리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승에 7명의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한국 이유빈 선수도 함께 출전을 했습니다. 이 최민정 선수는 준결승에서 압도적인 1위, 그리고 준결승에서는 올림픽 신기록 2분 16초 85를 세울 만큼 아주 몸 상태가 오늘 좋았다고 합니다. 세계기록 보유자입니다. 오늘 11바퀴를 남긴 시점부터 두 선수가 거리를 벌리며 앞으로 치고 나갔지만은 최민정 선수가 8바퀴 남긴 시점부터 다시 선두를 꿰찼습니다. 5바퀴를 남길 때까지는 최민정 선수가 선두, 이유빈 선수가 4등으로 레이스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3바퀴를 남겨놓고 최민정 선수가 스퍼트를 내기 시작해가지고 두 라이벌 선수의 거센 추격을 뿌리치고 1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했는데 그 기록은 2분 17초 81입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쇼트트랙 1500m 금메달리스트인 최민정 선수는 베이징에서 올림픽 2연패를 달성하는 아주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이 최민정 선수는 앞서 쇼트트랙 1000m와 여자 계주 3000m에서 은메달을 각각 땄습니다. 금 하나, 은메달 2개입니다. 그리고 여자 500m에서는 미끄러져 준결승에서 탈락을 했고, 이번 대회 첫 경기였던 혼성 계주에서도 준결승에서 탈락해서 시작은 좀 어렵게 했는데 마무리를 아주 깔끔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일찍부터 선두로 나오니까 전체 이 경기를 주도했습니다. 더구나 오늘 또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고 해서 이번 이 우승은 보통 우승과는 다르다는 느낌이 있답니다. 우리 선수들이 이제 금메달, 황대현 선수에 이어서 금메달을 2개째 땄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군이 역시 역전승하는 데서는 아주 세계에서 최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사람들의 기질이 어려움에 처하면은 아주 무서운 투지를 발휘해가지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게 뛰는 그런 기질이 이번에도 발휘가 되었습니다. 기록은 최민정 2분 17초 789, 은메달은 이탈리아 아리아나 폰타나 2분 17초 862, 3등은 네덜란드 수잔 슐팅 2분 17초 865, 4등은 한 데스메트 벨기에입니다. 2분 18초 711. 그 다음에 5등은 벨제보어 네덜란드 선수 2분 18초 781. 6등이 이유빈 2분 18초 829. 7등이 한유통 중국 2분 19초 060이었습니다. 최민정 선수의 금메달에 다소 가려지기는 했지만 사실은 이 앞서 열렸던 동계올림픽 5000m 계주에서 한국 선수단이 은메달을 차지한 거, 이게 참 대단합니다. 이준서, 황대은, 곽윤기, 박장혁으로 구성된 대표팀인데 베이징 캐피탈 실내 경기장에서 열린 5000m 계주 결승에서 2등을 했습니다. 6분 41초 679였습니다. 이 5000m 계주에서
메달을 따낸 것은 2010년 밴쿠버 올림픽 은메달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니까 대기록 아니겠습니까? 소치 대회에서는 7등, 평창 대회에서는 이 부분에서 4위를 했습니다. 한국팀은 출발 직후부터 줄곧 선두로 달렸습니다. 18바퀴를 남기고 곽윤기에서 이준소로 교대할 때 이때 캐나다에 추월당했습니다. 2위로 달리던 한국은 경기가 끝날 때까지 그 이상의 추월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가 6분 41초 257로 금메달을 땄고 이탈리아가 6분 43초 431로 동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끝난 이후에 이 선수들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한결같이 2등을 해서 미안하다,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아니, 지구상에서 은메달 땄는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죄송하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나라는 이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들으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만큼 한국 선수들은 금메달 1등 아니면은 뭔가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앞으로 이런 생각 좀 버려야 되겠습니다. 너무 겸손해서 또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니 12년 만에 은메달 따면 대단한 것 아닙니까? 은메달이 세계 2등입니다. 그 위에는 1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안하다 하니까 너무 한국 분위기가 이 선수들에게 큰 이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몇 년 전에 뉴욕타임스인가 어느 미국 신문이 이 미국의 아이를 데리고 온 한국 학부모를 인터뷰를 한 기사를 보았는데 아이가 95점을 받고 오면은 100점 못 받았다고 혼을 낸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앞으로 이제 스포츠도 좀 차분하게 바라볼 수 있는 성숙된 이 국민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스포츠에서 동계올림픽에서 지금 이 분위기를 아주 흐리게 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러시아 아니겠습니까? 러시아는 이 금지 약물을 자꾸 투입을 해가지고 선수들의 체력을 인공적으로 키워서 몇 년간 써먹고는 아주 버리는 이런 나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단적으로 처벌을 받아가지고 이번 동계올림픽에는 국가 이름으로 나오지 못하고 러시아 올림픽 커미티 ROC라고 그래가지고 하나의 단체로서 나왔습니다. 이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이게 다 공산당 영향입니다. 공산주의가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중국 사람, 러시아 사람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왕조가 끝난 이후 공산당 정권이 들어서는 바람에 한 번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느끼지 못하고 지금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잘 살아본들 그런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북한까지 보태면 북한, 중국, 러시아, 대한민국이 대륙에 인접해서 그들과 같이 섞이지 않고 이렇게 근사한 나라를 만들고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바꾸고 하는 이거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 기적을 만든 분이 누굽니까? 이승만 대통령, 우리를 도와준 미국 UN 6.25 때 남침당했을 때 파병해준 트루만 대통령, 한미일 동맹체제, 해양문화권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는 것을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다시 새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와 가장 대조적인 나라가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는 역시나 아주 휩쓸고 있습니다. 지금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노르웨이, 인구 540만에 24번 동계올림픽에서 8번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출전하는 사람들은 직장인들이 많아요. 전문 선수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프로가 아니고 아마추어입니다.
근데 이분들의 성공 비결은 뭐냐 하면은 경기를 메달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스키나 스케이트를 그렇게 하니까 더 잘 된다는 겁니다. 즐겁게 하는 사람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집념을 가지고 덤벼드는 사람보다도 한 수 위에 있는 사람들이 즐겁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앞으로 이제 올림픽도 거기 참여하는 선수들에게 너무 스트레스를 주지 말고 즐길 수 있도록 2등에게도 박수를 보내고 2등해도 미안하다는 이야기 안 하는 그런 성숙한 스포츠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